누구는 당뇨의 과일을 먹으라고 하고 누구는 당뇨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고 이거 너무 헷갈리시죠? 정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면 지금 영상 안 보고 뒤로 가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잘 모르겠다면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떤 과일이 좋은지,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자, 지금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과일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2023판 대한당뇨병 진료지침을 보면 과일 섭취는 전체 식사량에 적은 당뇨 환자에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섭취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는지예요. 당뇨 환자가 첫 번째 섭취해야 되는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GI 지수, 즉 그람당 혈당을 높이는 수치가 다른 과일에 비해서 높지가 않습니다. 또 사과 껍질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펙틴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포도당의 흡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서 췌장을 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과에 포함된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 성분이 탄수화물 분해를 억제해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고 사과 안에 포함된 유기산 성분과 식이섬유가 위 배출 속도를 늦춰서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집중해주세요. 보통 식사하고 디저트로 사과를 드시잖아요. 그런데 해당 논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일본에서 시행된 실험으로 정상인과 당뇨 전 단계 각각 10명을 대상으로 A그룹은 사과를 먼저 먹고 백미를 섭취했고 B그룹은 백미를 먼저 먹고 사과를 섭취했어요. 단순히 밥과 사과를 먹는 순서만 바꾼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동일한 용량의 탄수화물을 먹었으니까 동일한 혈당 상승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해당 그래프를 보면 동일한 양을 먹어도 사과를 식전에 복용하고 백미를 섭취하면 그와 반대로 했을 때보다 유의미하게 식후 혈당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혈관에 타격을 주는 거니까 이렇게 식전에 사과를 우선해서 먹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칼로리 섭취에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반드시 사과는 식전에 드세요. 그럼 식전에 사과를 몇 개나 먹어야 될까요? 대한당뇨병 학회의 나이 및 칼로리, 일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40에서 50대 정도 되는 남성 및 여성을 기준으로 하루 3분의 2개의 사과를 먹어야 합니다. 아침에 사과 3분의 2개를 먼저 먹고 식사를 하시면 돼요. 또 사과에는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껍질채 드시는 게 좋은데요. 농약이 걱정이라면 흐르는 물에 사과를 씻고 소금물에 조금 담궈뒀다가 과일 세척용 세제나 스펀지로 세척하시면 되고, 단 세척 세제가 남아있으면 이것도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세척을 해주세요. 내일 아침부터라도 사과 3분의 2개 반드시 실행해보세요. 혈당 스파이크가 오르지 않아서 피곤함이 덜한 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그 자체의 어두운 색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생리활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이 강력한 항산화제이면서 항염증제 작용을 해요.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사람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때 특정 염증 물질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이 염증 물질을 감소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해당 논문을 보면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는 남녀 15명을 대상으로 6주 동안 블루베리를 섭취시킨 결과 대조약을 먹은 사람과 비교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당뇨 환자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블루베리 양은 125g인데요. 대강 시중에서 판매하는 작은 플라스틱 용기 있는 거 1.5개 정도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냉동 블루베리나 동결건조 분말이나 스무디 형태로 섭취하시는 것을 여쭤보시는데, 이게 냉동 블루베리는 국산 제조인 것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대형마트에 있는 미국 조제 냉동 블루베리에 A형 간염 바이러스가 2회 걸러 나오고 있어서 이 경우 블루베리를 씻는다고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끓여 먹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또 동결건조보다는 생으로 먹는 블루베리가 포만감도 높으니까 웬만하면 국내산 블루베리를 생으로 먹거나 혹은 소분해서 얼려 먹는 방법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과일은 토마토인데요. 토마토 역시 GI 지수가 낮아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 당뇨 환자에게 중요한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과일입니다. 토마토를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아직 혈당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서 그래요. 물론 토마토라는 과일이 GI 지수가 당뇨인에게 유리한 과일인 것은 맞아요. 다만
토마토에 포함된 라이코펜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문도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 과일보다는 이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의 독성으로 작용하고 췌장세포에 또 독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이코펜을 섭취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인자들이 증가한다는 건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섭취 시 이득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스 형태로 먹거나 갈아서 먹는 것보다는 생과일로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간혹 라이코펜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가열해서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마토를 가열하면 라이코펜이 증가하는 것은 맞는데 기타 비타민들이 파괴되고 부피가 줄어들어서 포만감이 좀 줄어드니까 가열하시는 것보다는 생과일로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알려드린 과일은 당뇨를 치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시중에 먹을 수 있는 과일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을 알려드린 거예요. 식단과 운동, 약을 잘 챙겨 먹으면서 정해진 양의 과일을 올바른 섭취 방법으로 섭취하시면 혈당 관리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약, 영양제 관련된 상담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 구독하기 눌러 놓으시면 제가 스터디하고 검증한 내용들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으니까 좋아요와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